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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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자, 오늘 암 치료비 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실 요즘에 이 암 치료비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최근 들어서 참 이 중요성이 대두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혜님 근데 네. 보험하면 가장 먼저 어떤 보험이 떠오르세요? 일단 실비 실비. 그쵸? 그리고 암보험.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실비보험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요. 네. 그리고 실비보험 다음으로 생각하는 보험은 바로 암보험이죠. 보험이 없더라도 실비보험과 암보험 하나쯤은 많이들 준비해 두시는데요. 그죠? 맞아요. 두 가지는 이제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실비 말고 참 왜 수많은 질병 중에 우리가 암만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또 보험도 암 보험은 우리가 꼭 드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암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나 자신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 됐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이 암이라는 주제를 조금은 진지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있는지, 또 치료는 얼마나 달라졌고 어떤 준비가 내가 필요한지 우리 동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오늘 집중해서 같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많아졌다. 뭐 이러기보다는 정말 오늘 실질적으로 한번 뜯어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암 발병률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그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2022년 새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28만 2천 명이 되고요. 네. 국민 10명 중에 1명은 평생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을 진단받은 유병자는 약 259만 명,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7명 중 1명은 암 경험자라고 합니다.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신규 암 환자가 2.8배 증가했는데요.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암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은 37.7%, 여성은 34.8%로 3명 중에 이제 1명은 암을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 3, 40대 젊은 층에 암 걸리는 확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3, 40대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2001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세에서 49세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최상위일 정도로 발병 연령이 좀 낮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의 발병률이 증가를 했고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 그다음에 인스턴트 같은 그런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생기는 환경 호르몬 그리고 가족력 같은 복합적인 요인도 그 원인인데요. 또 우리가 국가 암 검진 활성화로 조기에 우리가 검진을 많이 받아서 조기 발견 사례도 늘어나면서 암 진단의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참 이렇게 비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 급격하게 정말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뭐 정말 20여 년 사이에 2배 증가하고 네. 뭐 특정 연령대 대장암 발병률은 OECD 최상위권이다. 네. 정말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네, 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혜님이 여기서 더 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암이 걸리면은 무섭다, 두렵다 이런 거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네. 우리가 예전에는 암이 걸리면은 거의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다면 요즘은 5년 동안 내가 생존하는 율이 72.9%나 될 정도로 우리가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암도 이겨낼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두려움이 네. 없어진 거죠. 또 이제 무엇보다 암 치료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수술, 일반 항암제, 방사선 그리고 3종 세트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정밀 의료 시대입니다. 환자마다 다른 유전자와 병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치료를 좀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 그리고 양성자나 중이자 방사선 치료 등이 있고 네. 수술 방법도 옛날에는 그냥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했다면은 현재는 이제 로봇 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도 적고 회복 기간도 더 줄어들었는데요. 물론 최신 치료들이 나왔어도 여전히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 항암, 방사선입니다.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그리고 정밀 방사선 같은 최신 치료 옵션이 붙는 거죠. 네. 일단 아직까지 암 치료의 기본은 수술, 항암, 방사선에 이제 거기에 첨단 기술 치료들이 붙게 된다라는 건데 일단 최신 기술들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이걸 보장하는 보험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보험 정말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해도 수술, 항암, 방사선 여기까지만 보장이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다른 것도 준비가 돼 있겠지만 네네. 자 이렇게 어쨌든 치료 방법이 발전되고 또 신기술이 등장할수록 암보험도 그에 따라서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요즘에 암보험의 특성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가입했던 암보험에서 진단비를 수령을 받아서 내가 일을 못해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생활비나 그다음에 부족한 치료비를 좀 거기에다 충당을 좀 했었는데요. 요새는 우리가 통원을 할 때마다 항암 치료비를 매번 지급을 한다든지 우리가 암이 생긴 다음에 매년 치료할 때마다 치료비를 지급하는 암 주요 치료비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암 치료를 지원하는 하이클래스 암 치료비 등 우리가 암 진단금 외에도 우리가 이제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그런 암 보험이 많아진 거죠. 암 치료의 폭이 넓어진 만큼 보장의 폭도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과 우리가 지금 암을 생각하는 그 두려움의 정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네. 당연히 치료 방법도 예후도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첨단 치료들을 조금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면은 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나의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은 없도록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 지금 너무나 건강하고 좋은 시절에 만약에 그걸 위해서 뭔가 너무 뭐 아껴야 된다거나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첨단 치료를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요즘 암 치료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2부에서도 암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왜 이런 보험들이 나오게 됐는지 요즘에 달라진 치료, 첨단 치료 기법에 대해서 또 그 치료를 받으려면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금액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세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거에는 진단비만을 우리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진단비, 목돈 받아서 수술비, 치료비, 생활비로 다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워낙 첨단 치료들이 나오면서 그 치료 비용들이 정말 수천만 원, 뭐 어떤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여러 번 받으려면 뭐 억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진단비 보장 금액을 이제는 훌쩍 넘어서는 거죠. 하지만 또 우리가 돈 때문에 그 좋은 치료를 못 받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시간에서 전문가들이 요 주제 가지고 마련을 시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암 발병률, 암 치료 기술 이런 것들 점점 치료 기술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이런 치료들이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표적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네. 것들 이게 도대체 뭐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암 치료가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굳이 세대를 나누면은 실비처럼 발전해 왔는데 1세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암 치료, 정상세포까지 다 죽여버리니까 머리 빠지고 머리 몸 빠지고 막 힘들어지는. 몸 힘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2세대 항암 치료가 나온 게 네. 표적 항암 약물 치료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 세포만 이제 스나이퍼처럼 빠방 타격해서 치료하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한 표적 항암제로 치료할 경우에 한 12번 정도 통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한 번에 51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듭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이게 12번이면은 한 6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높죠, 이것도. 네. 우리가 2세대 표적 항암 약물 치료에 이어서 우리가 3세대죠. 면역 항암제의 경우 우리가 몸속의 면역 세포를 암과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폐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을 때 우리가 한 항암제가 비용이 1회 투여에 약 8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월 2회 기준으로 연간 우리가 약 1억 9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일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2천만 원이 그렇게 적은 비용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치료 한 가지 치료로 뭐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네. 든다는 건데 참 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키 여러분들도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게 가장 마지막 방사선 치료인데 네. 한국에 이게 원래는 해외 일본이나 뭐 독일 이쪽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으로 나가서 치료하는 경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했었는데 네. 한국에서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초기암의 경우에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불필요하고 이 치료 시간도 5분에서 10분 그냥 통원으로 한번 하고 오면 될 정도로 엄청 그래서 꿈의 치료라고도 불리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 가능한 곳이 많지가 않고 비용이 약 5천만 원 정도 일회당요.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로 원정 치료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가의 치료 비용이 문제다라는 거죠. 정말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치료 방법도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는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비례해서 비용도 정말 눈이 네. 튀어나올 정도라는 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도 원래 기존에는 1억 몇천 정도였는데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2천만 원 정도로 네. 낮아졌다. 이런 다행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암제들 중에서 일부는 급여화를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부만 그런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신약이 좀 나오면 대부분은 이게 비급여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응답자의 66% 이상이 우리가 비급여 신약으로 내가 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치료를 고민하거나 결정을 미룬 경험이 있다라고 답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효과에 대해서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는 개인 보험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좀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암 치료비 보험에 집중하자. 자, 예전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암보험 하면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조금 목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네. 보험을 많이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치료 기술이 네. 발달한 거에 따라서 보험도 그 치료에 발맞춰서 변화가 된 거겠죠. 그래서 암 치료비 보험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동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암 치료비 보험이 무엇인지 아마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암보험, 암보험. 나 옛날에 내 암보험에도 수술비도 있고 치료비도 다 보장돼 있는데 네.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설명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암보험 여기에는 암 진단비, 암 수술, 뭐 항암 치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암 치료비 보험은 이거를 포함해서 최신 암 치료 기술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암 진단비 위주로 보험을 설계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암을 진단받으면은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통해 치료비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됐었고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보다 암을 진단받아 일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생활비의 개념으로 암 진단비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비급여 치료들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부분 치료가 옛날에는 다 입원을 했는데 네. 요즘은 다 통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손 의료비에서도 하루 통원 한도는 최대 25만 원 정도만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비 보험이 나오기 전에는 암 진단금을 1억이나 많게는 2억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진단금을 2억이나 준비하는 네, 네, 분들도 네. 있었군요. 근데 저도 듣기에 그 진단금은 1,000만 원씩 뭔가 올릴 때마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암 진단금을 뭐 2억이나 준비하려면 보험금이 상당히 비싸겠네요. 그쵸. 그 건강한 40대 남성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암 진단금을 준비할 때 1,000만 원당 한 15,000원 정도예요. 2억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암 보험만. 네. 예. 뭐 준비를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진단비로만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보험료도 너무 비싸고요. 만약 암 진단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음. 살다가 돌아가신다면 비용으로 전부 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부터는 우리가 표적 항암 치료비 특약이 출시된 이후에 내가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진단금 그리고 암 치료비를 같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암 진단금만 내가 1억이나 2억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거나 보험료 때문에 암 진단비를 좀 적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암 진단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비급여 암 치료비 비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그런 걱정이 좀 사라지실 겁니다. 그 사실 암 진단금을 2억이나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특수 치료들을 충분히 보장받기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진단금으로만 준비하려면 보험료가 비싸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암 치료비 보험의 경우에는 이런 암 진단금 준비와 비교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40대 남성이 암 진단금 1,000만 원 보장받는데 아까 1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의 경우 1억 원을 보장받더라도 10,000원이 채 안 되고요. 최근에 출시된 이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준비하더라도 3,000원 정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 치료를 보장하는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특약의 경우에는 암 진단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비급여 암 치료를 할 때마다 3천만 원씩 치료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보험료는 15,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가 장기화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초 1회만 주는 게 아니라 네. 매년 한 10년 번씩 동안 치료를 받으면 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급여 암 치료비에 대한 암보험을 준비를 한다면 암 진단금은 우리가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생활비로 온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암 치료비에 대한 비용은 암 치료비 보험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암 진단비만 해야지 막 이렇게 고집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네. 일단 그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 암 치료비 특약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 가성비를 넘어서서 네. 정말 저렴해진다라는 표현을 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고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미 벌써 암보험이 우리는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한다면 일단은 10,000원, 20,000원이어도 부담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없던 특약을 추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추가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진단비로만 보험을 준비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줄인 후에 남은 보험료로 이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암 진단비가 적게 준비되어 있던 분들 중에 나 암 진단 받고 이런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렴하게 암 치료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한번 이렇게 점검을 받고 하면서 예전에 한 5년 전에 네. 진단비만 올렸었거든요. 음. 그때 제가 바란 거는 딱 한마디였어요. 나는 돈이 없어. 보험료 올리지 말고 저도 지인이었는데 진단금만 높여줘요. 이렇게 했는데 아.
잘못했네요. 그런 건 없죠. 네. 또 우리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 무조건 모든 암에 최신 암 치료 기술을 적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상황마다 내가 암이 어떤 부위에 있냐에 따라 어떤 치료를 받을지 다 틀릴 텐데 적어도 내가 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으로 잘 준비를 한다면 내가 치료 방법을 내가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비용 때문에 내가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또 하나 궁금한 게 일단 암 치료 첨단 네. 기법들도 참 많이 나왔고 네. 다양한데 이걸 또 전부 다 가입할 수는 없을 건데 앞으로 분명히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고 치료법이 나오겠죠. 나오길 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새로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이제 정말 이런 걸 제대로 알아보고 준비할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신경 써라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보험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셔야 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암 진단금을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내 소득이나 가족력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추가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암보험을 비롯한 보험 점검이 필요하고 전문가들과 이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제가 뭐 암 주요 치료비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엔 이제 수술이나 항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치료가 나오더라도 그 특약이 있으면은 상관없이 다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도 정말 두 분께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